범고래 한 마리가 배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입에 붉은 덩어리를 물고 있어요. 백상가리의 간입니다. 이 상어는 불과 2분 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셀베이 앞바다, 상어를 보러 나온 배 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갑판에 있던 사람들은 방금 자기들이 무엇을 봤는지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백상아리를 혼자 죽인 범고래를 사람이 처음 본 순간이었거든요. 네, 범고래의 이름은 스타보드입니다. 2023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모셀베이는 남아공 남쪽 해안의 작은 항구예요.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위치를 굳이 짚는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느 바다냐가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날 그 바다에는 배가 두 척 떠 있었습니다. 한 척은 백상가리를 보러 온 사람들을 태운 상어 관람선, 이탈리아에서 온 해양생물학자 프리모 미카렐리가 거기 있었어요. 다른 한 척에는 로즈대학교의 앨리슨 타우너 연구팀이 타고 있었습니다. 타우너 팀은 상어를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범고래를 따라다니는 중이었죠. 두 배가 같은 바다에 있었다는 게 이 사건의 운이었습니다. 한쪽은 수면 위를 보고 있었고 한쪽은 그 아래를 쫓고 있었으니까요. 먼저 움직인 건 상어였습니다. 백상 아리 한 마리의 등지느러미가 수면을 갈랐고 관람선 위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2m 반쯤 되는 어린 개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러 온 바로 그 장면이었죠. 그 뒤로 검은 등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에스터 제이컵스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상어 지느러미가 수면을 가를 때는 다들 들떠 있었는데 스타보드가 다가오는 걸 보자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수컷 범고래였습니다. 등 지느러미가 오른쪽으로 접혀 있었어요. 남아공 바다에서 그 지느러미를 모르는 연구자는 없습니다. 스타보드라는 이름이 붙은 개체거든요. 이름의 유래는 시시할 만큼 단순합니다. 배에서 오른쪽을 스타보드, 왼쪽을 포트라고 부릅니다. 지느러미가 오른쪽으로 접힌 놈이 스타보드, 왼쪽으로 접힌 놈이 포트가 됐어요. 사이먼스타운에서 고래 관람선을 몰던 데이비드 허위츠가 붙인 이름입니다. 자, 두 마리는 늘 붙어 다녔습니다. 10년 가까이 같이 목격됐고 한 마리가 보이면 다른 한 마리도 근처에 있는 게 당연했어요. 둘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처음 보고된 건 2005년 나미비아 루이데리츠 앞바다였어요. 남아공 케이프타운 근해에서 존재가 알려진 건 그로부터 6해 뒤입니다. 그 사이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왜 하필 이 해안에 자리를 잡았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날도 포트는 그 바다에 있었습니다. 다만 100m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100m는 범고래에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10몇 초면 닿는 거리예요. 포트는 그 10몇 초를 쓰지 않았습니다. 스타보드는 혼자 상어에게 붙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계를 뒤로 돌리겠습니다. 이 장면이 왜 학계를 흔들었는지는 그전까지 사람들이 본 것과 나란히 놓아야 보입니다. 남아공 바다에서 간이 사라진 상어 사체가 나오기 시작한 건 2015년 무렵입니다. 처음엔 정체를 몰랐어요. 살점도 내장도 멀쩡한데 간만 없는 사체가 해변으로 밀려왔습니다. 범인이 특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목격자가 없었으니까요. 자, 사체는 계속 나오는데 현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7년에는 백상가리가 최소 7마리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5m에 가까운 암컷도 있었어요. 연구자들이 칼릿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두고 추적하던 개체였습니다. 2019년 8월에는 5마리가 한꺼번에 나왔고요. 규모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준 날도 있습니다. 2023년 2월 펄리비치라는 해변에서 칠성상어가 하루에 최소 17마리 죽은 채 발견됐어요. 하나같이 간이 정확하게 도려내져 있었습니다. 한 끼 사냥이 아니라 밭을 갈아엎은 쪽에 가까운 숫자죠. 수법이 눈으로 확인된 건 2022년 5월입니다. 드론이 처음으로 현장을 찍었어요. 그 영상에 범고래가 몇 마리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5마리였습니다. 여러 마리가 상어 하나를 둘러싸고 몰고 뒤집고 열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록된 이런 사냥은 대체로 2마리에서 6마리가 붙는 일이었어요. 길게는 2시간까지 걸렸습니다. 2시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상어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백상아리는 바다에서 가장 잘 알려진 포식자이고 그걸 제압하려면 여러 마리가 오래 매달려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계의 이해는 이랬습니다. 범고래가 백상아리를 사냥하는 건 맞다. 다만 그건 여럿이 힘을 합쳐야 되는 일이다. 2023년 6월 18일에 그 이해가 깨졌습니다. 한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차에 이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6마리가 2시간 걸리던 일을 한 마리가 이분에 끝냈습니다. 협동 사냥이던 것이 단독 처형이 된 겁니다. 타우너 팀이 이 관측을 논문으로 낸 건 이듬해인 2024년 3월 아프리카 해양과학 저널에서였습니다.
논문에는 포트의 위치까지 적혀 있습니다.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사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요. 미카렐리는 그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스타보드가 백상가리에 간을 물고 배 옆을 지나가는 걸 본 건 잊을 수 없다고요. 이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상어가 죽었을까요? 범고래는 상어를 힘으로 찢지 않습니다. 상어의 몸이 가진 허점을 이용해요. 상어를 배가 위로 가게 뒤집으면 몸이 굳습니다. 근육에 힘이 빠지고 저항을 멈추고 그대로 멍한 상태가 돼요. 강직성 부동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기절에 가깝지만 의식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몸이 말을 안 듣는 상태죠. 범고래는 이걸 압니다. 들이받아 균형을 무너뜨리고 뒤집고 굳은 상어의 가슴 지느러미를 물어 몸을 엽니다. 가슴 지느러미를 잡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어의 몸에서 가는 가슴 지느러미 바로 안쪽에 들어있어요. 지느러미를 잡아 당기면 그 부위가 열립니다. 어디를 잡으면 무엇이 나오는지 아는 손놀림입니다. 네. 그리고 간만 가져갑니다. 상어에 가는 지방 덩어리예요. 종에 따라서는 몸무게의 3분의 1까지 차지합니다. 부력을 만드는 기관이라 그렇게 큽니다. 범고래 입장에서는 한 입에 들어오는 열량 덩어리인 셈이죠. 나머지는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체가 그 모양으로 밀려왔던 겁니다. 낭비처럼 보이지만 계산은 맞습니다. 상어 근육은 질기고 열량이 낮아요. 간 하나가 몸통 전체보다 효율이 좋으니 가장 비싼 부위만 꺼내고 나머지는 두고 가는 편이 남는 장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알려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2023년 6월에 새로 확인된 건 수법이 아니라 규모였어요. 이 과정 전체를 한 마리가 2분 안에 해냈다는 것. 이튿날 아침에는 다른 백상아리 한 마리가 해변으로 밀려왔습니다. 3m 반이 넘는 개체였고 역시 간이 없었습니다. 사냥이 끝난 뒤 그 해역에 백상가리들이 사라졌습니다. 넉 달쯤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예전보다 적은 수로요.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2022 연 드론 영상이 찍힌 뒤에도 백상가리는 적어도 7주 동안 그 바다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번 당하면 한동안 자취를 감춥니다. 여기까지는 한 해역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까 위치를 짚어둔 이유가 나옵니다. 모셀베이에서 서쪽으로 한참 가면 폴스베이가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바로 옆이에요. 폴스베이는 한때 지구에서 백상가리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바다였습니다. 물 밖으로 몸을 통째로 던져 물개를 낚아채는 장면, 자연 다큐멘터리의 단골 그림이죠. 그 촬영지가 대개 여기였어요. 얼마나 확실했냐면 한 해에 250에서 300마리씩 관측되던 바다입니다. 배를 띄우면 본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는 상어를 보러 오는 사람들로 굴러가는 산업이 있었습니다. 배가 있고 선장이 있고 사진가가 있고 그걸로 먹고 사는 마을이 있었죠. 폴스베이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간스바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철창에 들어가 백상아리를 코앞에서 보는 관광, 그 원조가 여기에요. 2016년에는 한 해 8만 5천 명이 그 철창에 들어갔습니다. 3년 뒤에는 5만 4천 명으로 줄었어요. 폴스베이와 간스바이를 합쳐 12만 명이 넘게 오던 관광객은 근래 3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상어가 사라진 자리에서 가장 먼저 티가 난 건 생태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장부였습니다. 폴스베이의 백상가리 목격은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와 비교해 82%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이후로는 한 마리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요. 이 바다에는 아직 못 들려드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포식자 하나가 빠지자 그 아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 나온 연구가 그걸 숫자로 보여줍니다. 폴스베이에서 케이프 물가의 목격이 520% 늘었어요. 물개가 돌아다니는 범위도 846% 넓어졌습니다. 백상아리에게 쫓기던 쪽이 이제 눈치를 안 보게 된 겁니다. 칠성상어도 나타났습니다. 예전 조사에서는 아예 잡히지 않던 종인데 백상아리가 빠진 뒤 시간당 한 마리 가까이 관측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늘어난 쪽이 있으면 줄어든 쪽도 있겠죠? 물개가 먹는 전갱이가 22% 줄었습니다. 여름에는 44%까지 떨어졌어요. 칠성상어가 먹는 파자마상어는 40%, 겨울에는 72%가 줄었습니다. 꼭대기에서 한 칸이 비었더니 아래로 2칸, 3칸이 밀려 내려간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영양단계 연쇄라고 부릅니다. 말은 어렵지만 뜻은 단순해요. 위에서 손을 놓으면 아래가 다 흔들린다라는 것,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범고래 2마리가 나타났고 백상아리가 사라졌고 바다의 구성이 바뀌었다. 깔끔한 이야기죠. 문제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과학자가 꽤 많다는 겁니다. 반론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폴스베이의 백상아리는 2013년 무렵부터 이미 줄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타보드와 포트가 그 바다에서 상어를 사냥하기 시작한 시점보다 앞섭니다. 먼저 줄고 있던 개체군에 범고래가 나중에 합류한 것이라면 범고래는 원인이 아니라 가속 페달이 됩니다. 이 주장을 펴는 쪽에는 남아공에서 20년 넘게 백상아리를 연구한 엔리코 제나리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먼저 줄였느냐? 사람이라는 게 이쪽의 답입니다. 남아공 연안에는 바닷 가까이 긴 낚싯줄을 늘어뜨리는 주낙 어업이 있고 해수욕장에는 상어 방어망과 미끼를 단 낚싯바늘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 죽는 백상아리가 한 해에 44마리쯤 됩니다. 추정 개체군의 외서 10%예요. 다른 요인이 하나도 없어도 그 자체로 버티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야생동물 사진가 크리스 펠로우스는 한 겹을 더 붙입니다. 주낙이 잡아 올리는 건 백상가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백상가리가 먹고 사는 작은 상어들이 먼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밥상을 치우면 손님이 안 오는 건 당연하죠. 반대편에는 남아공 국립공원에 앨리슨 콕이 있습니다. 콕은 범고래의 영향을 더 크게 봅니다. 다만 콕도 백상아리가 남아공 전체에서 사라졌다고는 보지 않아요. 다른 바다로 옮겨갔을 뿐 개체군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쪽입니다. 옮겨갔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2023년에 나온 논문 하나가 서쪽에서 줄어든 만큼 동쪽에서 늘었다고 보고했어요. 남아공 백상아리는 줄어든 게 아니라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이사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동쪽 자료가 무엇이었느냐예요. 알고아만이라는 지역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기록인데 출처가 갯바위 낚시꾼 4명의 자발적인 인터뷰였습니다. 4사람이 백상가리를 예전보다 8배 많이 잡았다고 답한 것이 나라 전체 개체군이 안정적이라는 결론에 기둥이 됐습니다. 반박은 여기를 찔렀습니다. 낚시꾼 4의 기억으로 한 나라의 개체군을 판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원저자들은 결론이 그대로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걸려 있습니다. 2022년 드론 영상에 찍힌 범고래가 5마리였다는 사실이요. 그 중에 스타보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사냥법을 원래 알던 개체가 아닐 수 있어요. 2마리가 나머지에게 상어 잡는 법을 옮기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그래서 나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2마리짜리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이건 아직 확인된 게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몇 마리가 배웠는지, 배운 개체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세어보지 못했어요. 확실한 건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앞에 나온 제나리와 펠로우스와 콕은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놓고 있어요. 셋 다 그 바다를 20년 넘게 본 사람들입니다. 논쟁은 지금도 안 끝났습니다. 올해 봄에는 미국 시사 프로그램이 이 싸움을 통째로 한 편에 담았어요. 앤더슨 쿠퍼가 남아공까지 가서 양쪽을 다 만났습니다. 그 방송도 결론 없이 끝납니다. 남아공은 199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상가리를 법으로 보호한 나라입니다. 30년 넘게 지킨 바다에서 그 상어가 사라졌는데 누가 데려갔는지를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이 정도입니다. 2023년 6월 18일 모셀베이 앞바다에서 범고래 한 마리가 백상아리 한 마리를 2분 안에 죽이고 간을 가져갔다. 그 옆에서 늘 함께 다니던 다른 한 마리는 100m 밖에 있었고 끝내오지 않았다. 왜 혼자 했는지는 모릅니다. 논문을 쓴 연구자들도 모른다고 적어두었어요. 얼마나 자주 이러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본 건 딱 한 번이니까요.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아는 건 배가 마침 그 자리에 떠 있었을 때 뿐입니다. 고래를 부탁해였습니다.